5일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사이즈의 선수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뭔가 경기 분위기가 서서히 끌어오르는 모습인데요. 과연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오늘 경기 분석과 함께 또 내일 경기에 대한 포커스 짚어보고요. 또 오늘 경기에서 활약했던 MVP까지 선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오늘과는 사뭇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뭐 상당히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흐름을 보면 역시 이제 수출주와 내수주, 대형주와 중소형주, 여기에 이제 차별화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역시.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중심은 환율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시황 자체의 흐름 자체는 이 지금 달러 강세 부분, 어저께 또 아틀란타의 연준 총재가 다시 또 이제 9월 인상서를 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내수주 쪽으로 상당히 좀 힘을 실어가는 그런 흐름을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음식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들은 대체적으로 뭐 거의 뭐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양분화된 양극화 시장이 오늘 좀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네요. 허 위원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뭐 화장품 날이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는 뭐 어제부터 이제 좀 세게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연속성을 특히 뭐 코롱하고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주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좋았던 쪽들 연속에 있었던 한미사이언스도 장 초반에 좀 좋았던 상황이고, 화장품은 뭐 재료가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 작년에 겨울에 했던 코리아 그랜드 그 행사, 세일 행사를 이제 좀 앞당겨서 아무래도 메르스도 있고 했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수 진작 차원의 정책들이 화장품 쪽에 영향을 주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뭐 화장품, 제약, 뭐 바이오 이쪽을 기관도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모펀드 쪽에서도 계속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냐고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했어요. 뭔가 배가 아프더라고요. 이번 주 초반인가요? 그때 한 차례 막 크게 밀리고 막 아직까지 확신은 아니야. 어제 코스닥 2% 오를 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해. 이것이 증권가의 시각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게다가 간밤에 뭐 미증시나 유럽 증시에도 이렇게 오를 법한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업앤다운 이런 거에서도 대체로 좀 조정 의견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오르니까 뭔가 좋긴 좋으면서도 뭔가 좀 남의 수익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선반영을 먼저 하고 갑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제 뉴스에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이 먼저 선반영하고 우리가 그 다음날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선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먼저 또 돌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수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라인업 공개해보죠. 네, 오늘 타선 공개합니다. 1번 타자 현대리바트, 2번 타자 NX, 3번 타자 YG엔터테인먼트, 4번 타자 오뚜기, 5번 타자는 한미사이언스고요. 6번 타자 신세계, 7번 타자 산성 LNS, 8번 타자 토니모리, 9번 타자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와, 오늘 타선이 굉장히 뭔가 화려합니다. 게다가 대체로 뭐 1루타, 2루타 안타도 중간중간에 보이고요. 상당히 좀 좋은 성적 거둔 선수로 꽉 차게 좀 라인업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때 보이세요? 네, 지금 뭐 신세계라든지 뭐 오뚜기 이제 뭐 이런 선수들은 이제 새로이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하는 선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산성이라든지 토니모리 또 이제 이런 화장품주들은 2군으로 잠시 내려가 있다가
다시 이제 1군으로 편입이 되는 이런 이제 재반등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됐는데 대부분 주목할 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건자재, 화장품, 유통, 음식료,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이런 이제 내수주 쪽에 역시 포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쪽 선수들이 라인업으로 오늘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네, 뭐 진짜 이 라인업만 봐도 화려한 종목 장세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일지 쓰다 보니까 한 10개 중에 7개 이상이 올랐었어요. 그만큼 중소형주랑 코스닥이 좋았었던 상황인데 오늘도 뭐 제가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유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대형주들은 삼성그룹주들 빼고는 뭐 오늘 썩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쪽도 나쁘지 않았는데 워낙에 이제 시세 흐름은 이쪽이 중소형주가 잘 났었기 때문에 그쪽 라인업들로 좀 짜진 것 같고 대부분 다 이제 뭐 다 의식주라든지 이런 뭐 쉬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쪽들로 가볍고 경기도 잘 안 타고 하는 그런 쪽들이 계속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관심 선수 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부장혜미 전문가님 어떤 선수에게 눈길이 가시나요? 네, 오늘 오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타자네요. 네네, 그 사상 최고가를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귀족주에 편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그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불황에서 저가의 소비적인 합리를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BGF 리테일, GS 리테일 뭐 이런 편의점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또 이런 군들에게 주력적인 제품을 납품하는 거 간편식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그런 쪽에 맞춰서 이런 제품들을 상당히 개발을 활발하게 준비를 잘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실적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출액은 한 3%뿐이 안 늘었지만 2분기에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3%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준비를 잘 했다가 수익성이 대폭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컨센서스인가요? 네, 컨센서스입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고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거의 뭐 유사하게 320억 정도는 나온다라는 게 중론이니까요. 근데 이제 주력 제품이 여기가 이제 카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카레는 이제 독보적인 주력 제품으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라면도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라면도 주력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앞으로도 지금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뭐 신제품들을 이런 간편식을 6개 정도 지금 또 출시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또 매출에 기여를 하느냐, 히트를 치느냐.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실적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대기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상당히 오늘 신고가를 뚫어내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니까 고수익 HMR이라고 돼 있던데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간편식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 3인방이 CJ 제일제당하고, 그 다음에 오뚜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제 뭐 풀무원, 풀무원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데들이 상당히 이런 쪽에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기업들이다. 맞아요. 햇반 저는 딱 생각나네요. 요즘에 1인 가구나 뭐 이런 쪽 봐도 그렇고 예전에는 그 밥이 쌀 씻어서 나오면은 뭐 많이 소비가 있을까 싶은데 요즘에 이런 거 정말 많이들 사서 드시더라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서서 이렇게 간편식 드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허 의원님은 오뚜기 좀 어떻게 보세요? 오뚜기요? 카레가 1등인가요, 오뚜기가? 네, 그렇습니다. 왜 CJ인가 어디서 나온 그 4글자짜리 카레 여왕이요? 카레 여왕? 걔네가 더 세게 나가지 않나요? 아니에요. 카레는 뭐 독보적으로 점유율이 높고요. 이제 카레 여왕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훨씬 뭐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 수는 있는데 뭐니 해도 오뚜기 하면은 카레 하면은 그러면 CJ 밥 사가지고 오뚜기 상품 카레에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뭐 그것도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다르겠죠. 김치는 안 먹나요? 김치 깍두기도 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음식 묘진에 잘 가는 것 같은데요. 허 의원님 지금 약간 시전하신가 봐요. 식사 얘기 나오니까 화색이 도시는데요. 지금 오뚜기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선수 어떤 선수 볼까요?
저도 뭐 다 내수 쪽인데요. 네. 수출 비중은 체크는 못했어요. 근데 현대 리바트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흐름 좋더라고요. 네, 현대 리바트 지금 좀 7% 정도 상승인데 윗꼬리가 약간 달렸네요. 예, 한샘보다 뭐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억울할 정도로 뭐 퍼나 PBR 밸류가 낮은 것 같고요. 보니까 또 그 현대 그린푸드가 여기 최대 주주더만요. 저는 몰랐는데 그린푸드가 여기를 한 30%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좀 움직임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백화점에 또 이제 가구 들어가게 되면서 리바트가 약간은 좀 이제 뭐 브랜드라든지 뭐 네임밸류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케아 쇼크 뭐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던 그 시즌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그렇죠. 뭐 한샘도 그렇고요. 뭐 현대 리바트 가구주 대부분이 다 그랬었는데 좀 의미가 있게 뭐 잘 만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랑 좀 다르게 고객 그 뭐라 그러죠? 공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쪽 사주가.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실적도 뭐 글쎄 이쪽은 한샘 현대리바트는 계속해서 지금 뭐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고요. 건자재랑 뭐 이쪽 모멘텀도 오늘 아까 제가 이제 화장품 제약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건자재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강했던 것은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오늘 리바트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1번 타자, 2번 타자 다 가구 쪽이잖아요. 건자재 쪽. 이 현대리바트 NX인데 부자기밀 전문가님 이쪽 섹터 좀 어떻게 보세요? 건자재 쪽은 뭐 지금 실적 호전 섹터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제 국내 주택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규 분양이라든지 매매 거래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제가 건설 섹터 말씀드릴 때도 해외 섹터 지금 5종목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현대 산업에 포커싱을 맞추고 그리고는 건자재 쪽으로 넘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대체적으로 지금 뭐 페인트 관련주들도 전부 이제 원가가 하락이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이 또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건자재 쪽은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건자재주들이 이번에 조정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찍었다가 지금 21선까지 조정 파동이 나온 자리에서 지금 20지지 반등형으로 재반등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종목별로 선정해서 잘 들어가시면 건자재 쪽에서도 지금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건자재 얘기하면 궁금했던 게요. 보통은 이 화장품이나 제약바이오 쪽 그러니까 중국발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이나 혹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 퍼밸류를 주는 경우는 프리미엄 상당히 좀 높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자재 쪽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내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렇죠. 장수를 하는 건데 해외 쪽에서의 좀 매출 비중이 제한적인데 이런 섹터에 대해서도 펄을 그렇게 다른 업종과 비슷하게 줘도 될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현재 표 한 5, 60배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쪽 물론 좋다 하더라도 퍼밸류를 그렇게 줘도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이제 시대적인 패션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지금 제가 이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고포주하고 저PBR주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직까지도 승기는 이제 저포주들이 좀 잡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이 지금 삼저 시대 아닙니까? 삼저 시대에서는 그래도 성장을 하는 산업 쪽 이쪽의 밸류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아갈 뿐이 없어요.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은행들 이런 것들 바닥에서 올라오지만 PBR로 따지면 0.5배짜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대적인 양극화 현상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포를 형성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장의 저는 뭐 흐름이 뭐 나쁘지 않다. 쫓아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저도 유사한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약간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약간 견해가 다른 게요. 그 예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증권주를 했다가 자통법 때 거의 이제 평가 차익이 한 500~600% 났다가 결국에 정리할 때는 수십 프로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나서 누구는 이제 추세를 끝까지 다 따먹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그런 투자법도 맞기는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언제가 꼭지인지를 모르니까 맞아요. 주식이 어려운 거잖아요. 바닥이랑 꼭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고포주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자재 섹터는 그러니까 잘 챙기자는 거죠. 수익을 생겼으면. 그리고 건자재 섹터는
사실은 저번에도 뭐 물량이 10년 동안 400조가 남아있니 해서 네, 낙관론만 제시했었는데 그 견해는 개인적으로는 변함은 없어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고퍼는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그 400조라는 시장에서 10년치 일감이라고 하면 좀 조도되지 않나 싶고요. 이 증분으로 나와서 이제 이익이 쌓여가지고 자본 들어와서 이게 이제 커지는 속도하고 네. 위쪽에 이제 PER 밸류라든지 그 프라이싱이 유사해지는 시점이 아마 한 5년, 이르면 5년 아니면 늦어도 10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땡겨서 써도 지금 얘네가 아주 비싸냐는 아닌 것 같고 한샘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비싸 보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현대 리바트 같은 종목군들이 네.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되는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 좀 더 볼까요? 부자기미 전문가님. 네, 화장품 쪽에서 오늘 뭐 토니모리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는 이번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컨센서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은 나왔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콜마, 네.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상단부에 있는 그런 화장품주들이 잘 실적을 내줌으로써 오늘은 이제 이런 상단부 쪽보다는 하단부 쪽, 그러니까 좀 가격이 아래쪽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주도적으로 좀 움직였죠.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많이 밀어놨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본 건데 산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실적을 보니까 20% 가까이 이렇게 하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서울 면세점하고도 연관이 돼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권까지 밀어놨다가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원샷 브랜드입니다.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리게 물론 그 매장의 구성 자체가 대부분 기초 화장품하고 색조 화장품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색조 화장품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맞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익성은 기초 화장품 쪽보다는 색조 화장품 쪽이 훨씬 수익성이 좋다 하더라고요. 예, 제조업체 그래요?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런적인 측면에서 얘는 상당히 이제 수익성을 확보해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용기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귀여워요. 네, 아기자기하고.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중고등학생들, 중딩고딩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또 수요층으로 네, 진입을 시키고요. 네. 그쪽도 시장이 지금 상당히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력적으로 보는 거는 역시 이제 중국 모멘텀이에요. 중국 쪽에서 이제 위생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힘든데, 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전달에 6월달에 위생검사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320개 제품이 위생허가가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쪽에 이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 2,000평 정도의 임대 공장을 계약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이제 자체 생산 공장을 지어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조하고 판매가 같이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바란스를 잘 맞춰서 준비를 했다. 여기 또 이제 대표이사가 저 배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전반적으로 선전했는데 부자개님께서 보시는 화장품 섹터 내에 그럼 탑픽이 토니몰인가요? 저는 탑픽을 제가 주력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역시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요거를 주력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요 아래쪽 섹터가 움직일 때는 이제 토니모리하고 이제 산성 LNS 이런 거를 좀 주로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선수들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내수라는 공통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MVP는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오뚜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뚜기입니다. 오늘 장중에 고점이 105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죠. 어떻게 좀 100만 원 위에서도 안착하고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제품 출시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판매의 약진을 이뤄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100만 원에 안착하고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 경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내일 경기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역시 뭐 지금 시장은 환율 부분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지금 매수 스탠스로 잡아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방으로 크게 치고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0 밑으로 내려오면은 PBR로 한 0.9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청산가치 이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0.9를 살짝 내려온 적은 있는데 역사적인 하단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들이 또 지켜낼 거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거든요. 그쵸.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내수주들이 훨씬 좋습니다. 수출주보다. 3분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수출이 지금 7개월째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가총액 비율도 지금 55대 45까지 왔어요. 수출류가 55, 지금 내수가 45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 섹터 쪽에 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좀 매매를 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8월 달에 들어서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이 안 나오는 데는 15일까지, 연결까지 가는 데는 8월 말까지 가겠지만 요런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중소형주 장세가 될 가능성은 좀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움직이기는 움직일 거예요.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수급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좀 지수가 강하게 치고 갈 때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고 중소형주나 내수 쪽에 포커싱을 맞추는 그런 무게중심을 두고 매매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커스 잡아봤는데 과연 내일 경기에서는 어떤 선수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자, 내일은 역시 이제 3번 타자는 제가 시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젠. 4번 타자 한국항공우주. 5번 타자는 BGF 리테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골고루 담아주셨네요. 네. 먼저 시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있나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글로벌 업체 퀴아젠 여기하고 이제 대규모 ODM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분자진당 시장 쪽에서는 시젠을 지금 사실은 따라갈 데가 없어요. 레지노믹스라든지 마크로젠 이런 애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중분석 쪽에서는 시젠을 따라갈 데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ODM 매출로 해가지고 분명히 한 단계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면 이번에 조정에 한번 나와줬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선별적으로 각계등록으로 다시 찾아갈 것이다. 윗자리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퀴아젠 소식 나오고 급등했다가 약간 조정받았는데 이전까지 회복 예상해 주셨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보니까 지난주 부자기미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셨던 MVP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름값을 한 주 동안에도 한 것 같죠? 어떤 내용 있나요?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아주 그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의 개장초 전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9만 원 밑으로 이렇게 한번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이렇게 관심 종목, 좋은 종목을 딱 보고 있다가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급락이 나온다면 아랫거리를 공략하는 공략,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나온 그 악재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방위산업청에서 3개월 동안 지금 입찰 제한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하나테크인이라든지 방산업체 14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14군데가 3개월 동안 입찰을 이제 금지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비리 때문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심사 기준서를 갖다가 뭐 조작했다 뭐 이런 건데, 업계에 이제 대체적인 좀 관행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고쳐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항공우주로 봐가지고는 여기서 지금 기체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국항공우주의 수준을 앉으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판단한다면 네.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주 간략하게 볼게요. 네, BJF 리테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황 시기에 합리적인 소비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달 말에 MSCI 편입에 네.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BJF 리테일은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내일 경기에서 좀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선수 시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BJF 리테일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경기 분위기 상당히 좀 좋은데요. 이 파도를 타듯 이 분위기 잘 타시면 또 수익으로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